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새해에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계속된 유화 제스처에 또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자, 정 의원님, 지금 북미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얼마 전에 트위터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비건 대표 보고받고 나서 얘기를 했고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준비를 하다가 취소를 했고 또 비건 대표가 우리 공항에 내리자마자도 여행 금지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데 북한은 지금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국의 손짓에 호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식의 그 신년 담화를 발표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대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방적으로 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열어놓되 그 미국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같이 이제 겪어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첫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그 반대로 치달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 대해서는 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로서는 후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계속 그 표출하면서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분명히 그 미국의 몇몇 교수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북한이 만족을 시켜주면서 미국이 급부를 주면서 상당히 스몰 트랙으로 일단락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핵 문제는 여전히 그 머리 위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전망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어쨌든 북미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지금 일반적인 원칙이 합의가 돼 있죠. 네, 하기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 장소, 의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실무선에서 전혀 지금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그다음에 비핵화의 진전 여부는 제 생각으로는 2019년이야말로 이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18년은 2017년까지의 한반도 긴장 고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2018년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은 김정은도 만나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뭉뚱그려한 굉장히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완전한 비핵화. 이것만 합의해 놓고 사실은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전은 지금 첫 단추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진전을 이루는 것이 과연 비핵화가 실제로 진전될 수 있을지 또는 후퇴할지를 가늠하는 전 진실의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협상을 하는 협상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등가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 교환했던 것은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잖아요. 이 두 개만 합의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그다음 한 단계 진전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국이 제재 완화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 등가의 교환이 할 만한 게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진실의 순간은 다가올 것이고 그 순간에서 비핵화가 진전될지 후퇴할지 2019년은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
북한이 유엔 대표부 통해 가지고 미국 상원, 뭐 외교위원한테 접촉도 하고 메일을 뭐 이곳저곳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이 어쨌든 물밑으로는 미국 쪽에 접촉을 하겠다. 앞으로 대화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뭐 어떤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물밑으로 또는 그 막후에서의 그 접촉은 수도 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단순히 뭐 이제 의회 차원이 아니라 그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실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과연 미국하고 얼마나 정책 조율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액면으로 볼 때 무슨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일단.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제재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그 의식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와 관계 개선이 돼서 제재의 어떤 그 사슬만 끊어낸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체제 경쟁에서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 즉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런 제스처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 북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이고 정보 동향 파악, 그다음에 백악관 내의 분위기 또는 뭐 정치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마 탐색하는 그런 정도 차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별 의미를 줄 수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비건 대표가 판문점 가고 했을 때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실 간 거라는 보도가 많았거든요. 못 만났거든요. 비건 대표가 새로 임명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막상 자기 정작 파트너인 최선희는 지금 도망 다니는 형국으로 계속 한 번도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폼페오가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만 김영철이 지금 폼페오의 답방의 의미로서 지금 미국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채널에서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비건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희망적으로 내가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움직이는 그 뉴욕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은 절대로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접촉의 내용을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그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등 뒤에서 북한과 미국이 무슨 타협을 하는지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중앙일보 보도 소스도 뭐 그냥 소식통입니다. 일단은 정통한 소식통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우김 의원께서 그 얘기 하셨는데 북한에서 신년사 최고조정의 신년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의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진전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신년사라는 건 북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일단은 회고적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전망적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렇게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귀 기울일 부분은 이제 2019년 전망적 기능에 대한 김정은의 이제 신년사 내용인데 대부분은 이제 대남 관계, 대외 관계에 대한 이제 워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난해 2018년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2017년까지의 핵 질주를 멈추고 처음으로 신년사에서 대화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신년사에 따라서 2018년 내내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나오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여전히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여전히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2019년에도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갈만하지만 만에 하나 저도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김정은이 좀 더 강경한 입장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강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워딩으로 많이 나오면 2019년이 쉬운 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겁니다. 저는 그 신년사에
그 우리 민족끼리를 상당히 강조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 그렇습니까?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때 북한 인사들의 그 발언이라든지 그 면면을 보면 네. 지금 뭔가 이 남조선은 좀 편안하고 좀 뭐라 할까 너무 느긋하다? 쉽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 압박받지 말고 하자 뭐 이런 북에서 식으로 우리 남쪽 인사들을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렇기 그렇다는 거죠?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뭐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하회 협력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민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용어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신년사를 포함해서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라.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돌파구는 없으리라 비관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전망할 것 하게 됩니다. 네. 며칠 전에 열린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남북 철도 연결식 착공식이요. 뭐 착수식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남북 간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그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평양 선언도 그렇고 약속한 바를 착착 이행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고 네. 북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김정은의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 무슨 착공을 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건설이 시작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장관이 2명이나 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치적 심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내년에는 호소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남북 관계도 여론에 상당히 좌우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조국 수석의 그 운영이 출석 결국 김태우 감찰관의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의 여진이 그렇게 네. 한순간에 식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예. 김 교수님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의미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긍정적 의미는 네. 그 남북철도 연결식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른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네. 그동안에 좀 떨떠름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그래도 좀 그 봐주는 쪽으로 그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식은 없습니다. 착공식 하려면 적어도 설계 도면하고 조감도 정도는 나오고 예정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가서 그냥 사진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착수식을 몇 번 해도 사실 삽을 뜰 수가 없는 게 남북관계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로서 허전하고 좀 안타까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9년은 과연 비핵화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해서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착수식이 착수식다운 착공식으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빈손의 착수식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와 와호장룡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